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약과 검사는 증상을 관리해 줍니다. 그러나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 생활은 약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답의 절반은 하루의 타이밍과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면 다음날의 컨디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는 일찍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건강식품으로 돌파구를 찾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잦은 각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간류는 잠자는 동안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60대 이상에게는 흔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릴 문제만은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야간류를 만드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야간 단뇨입니다. 낮 동안 발과 발목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관으로 되돌아와 소변이 늘어납니다. 둘째, 과민하거나 용적이 줄어든 방광입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약 400ml 정도를 담을 수 있지만 예민해지면 150에서 200ml만 차도 급박감을 느낍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넷째, 약물과 질환의 영향입니다. 저녁에 복용하는 이뇨제, 일부 진통제, 그리고 당뇨, 심장, 신장 관련 질환이 야간류를 악화시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일 배뇨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깬 시각, 대략의 소변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원인이 보입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소변 증가와 함께 어지러움증, 통증, 혈뇨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의 핵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 열쇠는 소금과 물, 그리고 저녁 루틴입니다. 먼저 소금, 즉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밤까지도 소금이 늘어납니다. 소변이 늘어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 스프는 절반만 넣어도 맛이 유지됩니다. 소금통 대신 레몬즙, 후추, 참기름을 식탁에 올려 간을 조절하시면 짜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물은 적게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나눠서 드시고 밤에는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원칙은 취침 3시간 전 수분 마감입니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 이내로 제한해 보세요. 입이 마르면 한 모금 정도만 입을 축이듯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싱겁게만 드시거나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녁 루틴 5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확실히 반응합니다. 1번, 수분 마감.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작은 컵 기준 한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2번, 발 올리기 1~2시간. 저녁 시간에는 소파나 침대에서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낮에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저녁 시간 동안 배출되면 밤 소변이 줄어듭니다. 3번, 식후 10분 걷기. 집 안 복도라도 좋습니다. 격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4번, 카페인 컷오프.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5번. 수면질 점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신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수면의 질을 개선했을 때 야간류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코올은 밤소변을 늘립니다. 술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취침 전 음주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변화는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후반의 한 분은 밤마다 3번 이상 깨셨습니다.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니 저녁 7시 이후에도 물을 여러 잔 마시고 이뇨제 복용 시간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국물 섭취도 잦았죠. 그래서 3가지만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뇨제 복용은 낮 시간대로 조정하고 물은 낮에 나눠서 마신 뒤 저녁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와 발 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주 후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졸음이 줄고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다른 한 분은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밤에 몰아서 여러 잔을 드셨습니다. 찌개 국물은 남기지 않았고 저녁에는 녹차를 즐기셨죠. 이분은 물 마시는 시간대가 있는 물병을 사용해서 오전, 오후에 고르게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을 제한했습니다. 녹차 대신 보리차로 바꾸고 김치는 헹구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3일 뒤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겼고 일주일 뒤에는 거의 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두통과 낮 졸림도 함께 완화되셨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일 배뇨일지를 쓰세요. 깬 시각, 대략의 소변량, 더 필요하다면 저녁 이후 수분, 그리고 복용한 약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줄이고 물은 낮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 이내를 드세요. 국물은 절반, 김치는 헹구기, 라면 스프는 반만 드세요. 세 번째, 저녁 루틴 5가지. 수분 마감, 발 올리기, 식후 10분 걷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수면질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메모 한 장을 붙여두세요. 낮에 마신다, 밤엔 아낀다, 3일 배뇨일지. 이 습관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병에 시간 스티커, 식탁에 레몬즙, 소파 위에 쿠션 2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밤의 리듬을 되돌립니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어지럼증, 통증, 혈뇨가 나타나면 이런 생활요법보다는 진료가 먼저이기는 합니다. 생활 루틴은 치료를 보완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바꿔보세요. 저녁 6시 이후 물잔을 줄이는 것, 국물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것, 식후 10분을 걷는 것, 그 선택이 모여서 오늘 밤의 수면을,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밤에 몇 번 깨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뭘 바꾸실 건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